우리의 과거는 디지털 피부의 문신처럼 아로 새겨져 있다. 미국의 기업인 JD 레시카가 지난 1988년 한 인터넷 잡지에서 한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중에 많은 흔적들이 인터넷에 그대로 있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잊힐 권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잊힐 권리란 원하지 않는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을 때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잊힐 권리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난 2010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인 마리오 곤살레스인데요. 숨기고 싶은 과거 사실을 담은 기록을 구글 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유럽의 사법재판소가 곤살레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권리로 인정이 됐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을 인터넷에서 지워라라는 건 아니었고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그 사람 이름을 검색어로 넣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에서는 배제하라라는 매우 한정된 판결이었습니다. 유럽의 판결 이후에 국내에서도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립해서 알 권리를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이 공익적 가치를 지닌 정보까지 지워버릴 경우에 심각한 정보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당하게 표현해놨던 것, 또 나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얘기가 본물처럼 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하고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작성한 글만 대상으로 할지, 다른 사람이 올린 자신에 관한 글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이 본인으로 국한할지, 가족이나 유가족 등으로 더 확대할지도 의견이 대립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삭제 대상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업자로만 할지에 대한 것과 삭제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할지도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잊힐 권리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처음 나왔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황보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록 삭제를 도와주는 대행업체에는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동영상 유출 확인을 하신 거예요? 네, 여러 군데 유출이 돼 있더라고요. 구글에 가면 떠있죠. 구글 들어가면 또 다른 데 떠있고 아주 머리가 아프 죽겠네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권리로 이용자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 해당합니다. 게시물이 올라간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접근 차단을 요구할 수 있고 검색 사이트의 검색 목록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물이 공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좀 일종의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 그 부분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가입 탈퇴로 회원 정보가 삭제됐을 경우 사업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색 엔진에서 특정 검색어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예 게시물을 작성할 때 유통기한을 설정해 잊힐 권리를 사전에 보장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미 업데이트가 돼서 또는 업로드가 돼서 올라간 컨텐츠들은 통제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로드할 때부터 통제권을 갖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컨셉인 겁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데다 손봐야 할 부분도 많아 가이드라인 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